내려와. 아니, 잠깐. 지금 올라가는 자재까지만 받아. 크레인 불렀으니까 그거 놓고 내려오라고. 반장님, 지금 바람이 너무 셉니다. 자재가 춤을 춰요. 위험합니다. 야, 그거 한번 부르는 게 얼만 줄 알아? 내가 베테랑이잖아. 빨리 받고 내려와. 안 그러면 오늘 일당 없어. 일당 없어. 그 말이 만수 씨의 발목을 잡습니다. 안주머니에는 아침에 갑을 받은 5만 원짜리 한 장이 옷핀으로 꽂혀 있습니다. 철수 수학 여행비, 그리고 막내 지민이 통닭 한 마리 사줄 돈입니다. 만수 씨는 이를 악물고 난간 끝으로 향합니다. 타워 크레인이 거대한 철제 거푸집 뭉치를 매달고 다가옵니다. 강풍의 쇳덩어리가 그네처럼 춤을 춥니다. 만수 씨가 팔을 뻗어 자재를 잡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돌풍이 크레인이 달고 있는 자재 더미를 강타했습니다. 수백 킬로그램의 자재 뭉치가 맹수처럼 달려들어 만수 씨가 서 있던 작업 발판을 덮쳤습니다. 비명 지를 새도 없었습니다. 만수 씨가 딛고 있던 파이프가 엿가락처럼 뜯겨 나갔습니다. 안전 고리를 걸었지만 고리를 지탱하던 구조물 자체가 날아가 버린 겁니다. 만수 씨의 몸이 15층 허공으로 튕겨 나갔습니다. 추락하는 3초, 만수 씨의 눈에는 잿빛 하늘과 빗방울이 슬로 모션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두고 온 아이들의 얼굴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1999년 사고 당일 아침, 서울 변두리 산동네, 새벽 4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IMF 한파가 몰아치던 1999년, 서울 변두리 낡은 슬레이트 집, 새벽 4시, 자명종 소리에 김만수 씨가 눈을 뜹니다. 그는 평생을 공사판에서 잔뼈가 굵은 목수면서 미장입니다. 52의 나이, 삭신이 쑤시지만 쉴 수가 없습니다. 방 안에는 4명의 아이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고1인 장남 철수, 중1인 딸 영희, 초등학생 민수, 그리고 늦둥이 5살 배기 지민이. 자식을 넷이나 둔 건 만수 씨의 유일한 자랑이자 어깨를 짓누르는 가장 무거운 짐입니다. 만수, 끙 앓는 소리를 내며 일어나 허리를 두드린다. 어이구, 허리야. 비가 오려나 무릎이 시큰거리는구만. 만수 씨는 까치발을 들고 부엌으로 나갑니다. 좁은 부엌에는 아내 이영숙 씨가 벌써 나와 도시락을 싸고 있습니다. 멸치볶음과 김치뿐인 도시락입니다. 여보, 일어났어. 오늘 비 온다던데 공치는 거 아니야? 오후에 온대. 오전에 바짝 해서 일당 챙겨야지. 애들 학원비도 밀렸는데 쉴 틈이 어딨어. 한숨을 쉬며 당신 무릎도 안 좋은데. 미안해요. 내가 식당 일이라도 좀 더 늘려야 하는데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자꾸 사람을 줄이네. 그런 소리 마. 애 내 키우면서 당신만큼 알뜰한 사람이 어딨어. 걱정 마. 내 등짝 하나는 튼튼하니까. 아참, 그리고 우리 집 재산은 아이들이야. 안 그래? 내가 사는 이유는 아이들과 당신 때문이야. 아이고, 어련하시겠어요. 철수 녀석 수학여행비가 5만 원이라지. 오늘 반장한테 사정해서 가불이라도 받아볼게. 만수 씨는 아내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뒤로하고 집을 나섭니다. 새벽 공기가 찹니다. 그는 낡은 작업화 끈을 조여맵니다. 이 가장의 무게, 내 아이의 미래가 이 낡은 신발 끈에 달려 있습니다. 강남 아파트 재건축 현장, 오전 7시. 거대한 타워 크레인이 위협적으로 돌아가는 공사 현장. 만수 씨는 이곳에서 김 씨 아저씨로 통합니다. 배운 건 없어도 거푸집 짜는 기술 하나만큼은 기가 막힙니다. 자자, 오늘 날씨가 심상치 않다. 103동 15층 옹벽, 오전 중에 무조건 끝내야 돼. 알았지? 특히 김씨, 저번처럼 꼼꼼하게 안 답시고 시간 끌지 마. 빨리빨리 올려. 반장님,
15층이면 바람 골목입니다. 거푸집 고정 핀 제대로 안 조이면 터져요.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따, 이 양반 또 공자님 말씀하시네. 김씨가 소장이야?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돈 받으면서 말이 많아. 오늘 물량 못 맞추면 일당 없다. 주변 인부들이 킥킥거립니다. 만수 씨는 얼굴이 붉어졌지만 대꾸하지 않고 장비 가방을 챙깁니다. 철수의 수학여 행비 5만 원. 그 돈을 생각하면 자존심 따위는 개나 줘야 합니다. 만수 씨는 15층 높이의 비계를 타고 올라갑니다. 바람 소리가 귀를 때립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면 자동차들이 장난감처럼 보이는 아찔한 높이. 하지만 만수 씨에게는 이 높이가 익숙합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바람의 방향을 읽습니다. 형님, 그냥 반장 말대로 대충 핀 몇 개만 받고 넘어가요. 비 오면 미끄러워서 위험해요. 안 돼. 저기 봐라. 북서쪽에서 바람이 치고 들어오잖아. 도면에는 평평한 벽이지만 바람이 때리면 힘이 이 모서리로 쏠려. 여기 핀 2개 더 박아야 해. 안 그러면 나중에 입주해서 벽에 금 간다고 난리나. 와, 형님은 도면도 볼 줄 모르면서 그런 건 귀신같이 아시네. 무당하셔도 되겠어요. 무당은 무슨 건물이 아프다고 소리 지르는 게 들려서 그런다. 만수 씨는 알지 못했지만 그는 타고난 구조 역학자였습니다. 벡터니 모멘트니 하는 용어는 몰랐지만 힘의 흐름과 분산을 몸으로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묵묵히 망치질을 합니다. 가장의 책임감이 못 하나하나에 박힙니다. 사고 발생. 오후 2시. 점심을 먹고 낮아 하늘이 급격히 어두워집니다. 예보보다 비가 일찍 시작되려나 봅니다.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더니 이내 거센 돌풍이 불어닥칩니다. 야, 김씨, 거기까지만 하고 내려와. 아니, 잠깐. 지금 올라가는 자재까지만 받아. 크레인 불렀으니까 그거 놓고 내려오라고. 반장님, 지금 바람이 너무 셉니다. 자재가 춤을 춰요. 위험합니다. 야, 그거 한번 부르는 게 얼만 줄 알아? 내가 베테랑이잖아. 빨리 받고 내려와. 안 그러면 오늘 일당 없어. 일당 없어. 그 말이 만수 씨의 발목을 잡습니다. 안주머니에는 아침에 갑을 받은 5만 원짜리 한 장이 5핀으로 꽂혀 있습니다. 철수 수학 여행비, 그리고 막내 지민이 통닭 한 마리 사줄 돈입니다. 만수 씨는 이를 악물고 난간 끝으로 향합니다. 타워 크레인이 거대한 유로폼 뭉치를 매달고 다가옵니다. 강풍의 쇳덩어리가 그네처럼 춤을 춥니다. 만수 씨가 팔을 뻗어 자재를 잡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돌풍이 크레인 줄을 강타했습니다. 수백 킬로그램의 자재 뭉치가 맹수처럼 달려들어 만수 씨가 서 있던 작업 발판을 덮쳤습니다. 비명 지를 새도 없었습니다. 만수 씨가 딛고 있던 파이프가 엿가락처럼 뜯겨 나갔습니다. 안전 고리를 걸었지만 고리를 지탱하던 구조물 자체가 날아가 버린 겁니다. 만수 씨의 몸이 15층 허공으로 튕겨 나갔습니다. 추락하는 3초, 만수 씨의 눈에는 잿빛 하늘과 빗방울이 슬로 모션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두고 온 아이들의 얼굴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안 되는데, 우리 철수 수학여행 가야 하는데. 만수 씨의 몸은 5층 높이의 낙하물 방지망에 걸렸다가 튕겨나와 바닥에 쌓여있던 철근 더미 위로 처박혔습니다. 둔탁한 파여름, 비 섞인 빗물이 바닥을 적셨습니다.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지만 만수 씨는 이미 의식을 잃은 뒤였습니다. 병원, 일주일 뒤, 하얀 천장, 소독약 냄새. 만수 씨가 눈을 떴을 때 옆에는 아내가 퉁퉁 부은 눈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갈라진 목소리로요. 여보, 정신이 들어?
나 알아보겠어? 다리가 이상해. 내 다리가 없어. 감각이 없어. 의사가 들어와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요추 분쇄 골절, 척수 신경 절단, 하반신 완전 마비, 평생 휠체어 신세. 선생님, 저 일해야 합니다. 애가 넷이에요. 저 자식 굶어 죽습니다. 제발 걷게만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살아난 게 기적입니다. 만수 씨는 울부짖었습니다. 52세. 은퇴할 나이도 아니고 한참 돈 들어갈 나이에 다리를 잃었습니다. 산재 처리가 된다지만 보상금 5천만 원은 병원비와 생활비로 쓰면 금방 바닥날 돈입니다. 퇴원 후 만수 씨는 지옥 같은 현실과 마주했습니다. 사남매와 부부가 사는 좁은 집, 그는 혼자서 화장실도 못 가는 짐짝이 되었습니다. 대소변을 여보, 괜찮아. 내가 하면 돼. 죽여줘. 제발 나 좀 죽여줘. 내가 산송장이지 사람이냐. 애들 보기 부끄러워서 못 살겠어. 아내는 식당 일에 파출부까지 투자, 쓰리잡을 뛰었습니다. 하지만 내 아이의 학비와 생활비, 남편의 약값까지 감당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고1인 철수는 학교를 그만두고 배달 일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집안은 풍비박산 직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각성, 만수 씨의 방. 만수 씨는 하루 종일 방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막내 지민이가 가지고 놀던 오빠의 수학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중학교 3학년 수학 교과서였습니다. 심심풀이로 책을 펼쳤습니다. 피타고라스. 이건 또 뭔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야. 처음엔 외계어 같았습니다. 그런데 도형 그림을 보는 순간 만수 씨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이거 지붕 트러스 짤 때 오간에 잡는 거랑 똑같잖아. 가로 3 세로 4면 대각선은 5점. 이걸 이렇게 어렵게 써놓은 거야? 그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삼각함수, 벡터, 힘의 평형, 낯선 용어들이었지만 그 원리는 만수 씨가 30년 동안 현장에서 몸으로 익힌 노가다의 법칙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는 무릎을 치며 참, 그는 무릎이 없지 참. 그는 쾌재를 부르며 이거였어. 내가 평생 해온 게 막노동이 아니었어. 난 과학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그 순간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있던 만수 씨의 머릿속에 전구가 켜졌습니다. 다리는 잃었지만 머리는 살아있다. 아니, 오히려 더 생생하게 깨어났다. 그는 아내를 불렀습니다. 여보, 나 컴퓨터 한 대만 구해줘. 중고도 좋아. 컴퓨터. 갑자기 그건 왜? 나 돈 벌 거야. 몸으로는 못 벌지만 내 머리에 든 이 기술로 돈 벌어볼 거야. 두고 봐. 내가 당신 고생 끝내줄게. 우리 만수 씨 허풍은 여전하네? 아무것도 하지 마. 무슨 말 같은 소리를 해야 내가 알아듣지.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몸조리나 잘해요. 내가 우리 식구 굶겨 죽이진 않을 테니까. 아내는 콧방귀를 꼈습니다. 모니터 뒤에 도면쟁이. 만수의 방. 밤 1999년 말 방 안에는 중고로 사온 뚱뚱한 CRT 모니터와 본체가 우문거리며 돌아가고 있습니다. 만수 씨는 휠체어에 앉아 컴퓨터 모니터를 보고 있습니다. 한 손으로는 마우스를 쥐고 다른 한 손으로는 독수리 탑업으로 키보드를 쪼아댑니다. 만수, 미간을 찌푸리며 아니 이놈의 캐드는 왜 선이 자꾸 삐딱하게 나가? 야, 철수야. 이거 엔터 쳤는데 왜 안 먹냐? 학교를 그만두고 배달 일을 하러 나가려던 장남 철수가 문 밖에서 고개를 내밉니다. 철수, 아빠, 그거 명령어 입력하고 스페이스바 눌러야죠. 그리고 마우스 좀 살살 다뤄요. 고장 나겠어. 만수,
알았다. 알았어. 가만 보자. 만수 씨는 지금 사이버 노가다를 배우는 중입니다. 머릿속에는 30년 현장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그는 건축 커뮤니티 사이트인 하우빌드 게시판을 눈이 빠져라 뒤지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초보 설계사나 현장 기사들이 해결하지 못한 난제들이 수두룩합니다. 건축 커뮤니티 게시판 화면, 긴급 구조기술사님들 도와주세요 유유 40평 상가 주택인데 2층 빔철근 배근이 안 나옵니다. 게시글을 클릭하자 복잡한 도면 파일이 뜹니다. 만수 씨의 눈이 매처럼 날카로워집니다. 모니터 소개선들이 만수 씨의 머릿속에서 입체적인 건물로 솟아오릅니다. 만수, 이 친구 봐라. 스팬이 8m인데 춤을 고작 400으로 잡았네? 이러니 처짐이 생기지. 거기다 느끈 간격도 엉망이고 이건 100% 크랙간다. 만수 씨는 댓글을 다는 대신 게시글 작성자에게 쪽지를 보냅니다. 타자가 느려 답답하지만 내용은 송곳 같습니다. 쪽지 내용도면 봤습니다. 거더결을 춤을 600으로 키우고 주근을 D12로 바꾸십시오. 그리고 담보에 모멘트 걸리니까 상부근 정착 길이를 40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콘크리트 타설하다가 폼 터집니다. 상세도 그려줄 테니 메일 주소 찍으셔. 며칠 뒤 만수의 방. 며칠 뒤 만수 씨의 메일함에 답장이 와 있습니다. 선생님, 보내주신 샵 드로잉대로 시공해서 감리 통과했습니다. 현장 소장님도 감탄하시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약소하지만 사례금 입금했습니다. 앞으로도 구조 검토 알바 부탁드려도 될까요? 만수 씨는 떨리는 손으로 인터넷 뱅킹을 확인합니다. 잔고에 찍힌 숫자 30만 원. 사고 이후 처음으로 내 힘으로 번 돈입니다. 땀 흘려 벽돌을 나른 게 아니라 오직 머리와 손가락만으로 번 돈입니다. 만수, 화면을 어루만지며 벌었다. 내 머리로 돈을 벌었어. 그는 너무도 감격하여 펑펑 울었습니다. 너무도 기가 막혔습니다. 아무것도 못할 줄 알았는데 다리 병신이 돈을 벌다니요. 이 소문은 아름아름 퍼져나갔습니다. 현장 경험 없는 초짜 설계사들에게 아이디 스캠은 구세주였습니다. 도면만 보고도 거기 배관이랑 간섭 생긴다. 이 위치에 하면 전달력 때문에 위험하다라고 짚어내는 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만수 씨는 본격적으로 철근 샵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건설사에서 물량 산출을 맡기면 밤을 새워가며 엑셀과 캐드로 물량을 뽑아냈습니다. 6개월 뒤 저녁 식사 시간, 좁은 방에 온 가족이 둘러앉았습니다. 밥상에는 오랜만에 돼지갈비찜이 올라와 있습니다. 아이들의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아내, 여보, 무슨 돈으로 이런 걸 샀어? 혹시 빚냈어? 만수, 헛기침을 하며 봉투 하나를 아내에게 내민다. 자, 받아. 이번 달 생활비야. 그리고 철수 너 배달 일 당장 그만둬. 아내, 봉투를 열어보며 손을 떤다. 200만 원? 여보, 이게 무슨 돈이야? 당신 몸도 못 움직이는데 설마 나쁜 짓 한 거 아니지? 만수, 나쁜 짓은 무슨? 이 몸으로 어떻게 나쁜 짓을 한단 거야? 이래봬도 나 기술자야. 도면 검토해주고 정당하게 받은 기술료야. 이제 당신 식당 일 하나만 해. 파출부 그만둬. 그리고 철수 너는 다시 학교 가. 검정고시 준비해. 갑자기 아내가 탄식을 뱉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 했는데 말이 되어 나오지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부부는 그냥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울었습니다. 부부가 울자 아이들도 덩달아 울었습니다. 그간 아이들도 방에 누워있는 아빠 그리고 매일매일 미친 듯이 일하는 엄마 때문에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 힘이 들자 아이들이 말을 안 들으면 손찌검 하는 것도 예사였습니다. 과거엔 꿈도 못 꾸던 일이었거든요. 솔직히 만수 씨는 나쁜 생각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렇게 하루하루를 견뎌내는 세월이 너무도 핍진했거든요. 어쩌면 아내가 도망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결코 불구자가 된 남편과 넷씩이나 되는 자식들을 버리고 달아나지 않았습니다. 만수 씨는 그것이 너무도 고마웠습니다. 아빠가 아들에게 울지 말라고 하자 아이가 피식피식 웃음이 새어나왔고 모두가
다시 왁자지껄하게 같이 웃었습니다. 너무도 기가 막혔기 때문입니다. 장애인 아버지가 집에서 돈을 벌다니요. 철수. 아빠. 진짜예요. 진짜 아빠가 번 거예요. 만수. 그래, 임마. 아빠가 다리는 병신 됐어도 머리는 살아있다고 했지. 나 이제 김씨 아저씨 아니다. 김 실장이야. 가족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잡은 동아줄은 튼튼했습니다. 만수 씨는 가장의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욕심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만수의 선언. 돈은 벌었지만 한계는 명확했습니다. 그는 자격증이 없는 야매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도면에 도장을 찍을 수 없었고 정식 계약을 맺을 수도 없었습니다. 결정적으로 거래처 사람들은 그를 실장님이라고 부르다가도 그가 고졸 검정고시 출신의 장애인이라는 걸 알면 태도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만수. 전화, 통화 중. 네. 박 소장님. 이번 구조계산서 말입니다. 네. 아, 도장은 구조기술사님한테 빌리시겠다. 저는 그냥 계산만 해라. 그리고 단가는 저번보다 깎자고요. 허. 전화를 끄는 만수 씨의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만수. 결국엔 내가 도장이 없어서 이 꼴을 당하는구나. 내가 푼 건데 도장은 엉뚱한 놈이 찍고 돈도 그 놈이 다 가져가네. 그날 밤 만수 씨는 아내에게 폭탄 선언을 합니다. 만수. 여보, 나 대학 갈 거야. 아내. 설거지하다가 접시를 떨어뜨릴 뻔하며. 네. 대학이요? 지금 당신 나이가 54이야. 그리고 몸도 이렇고 돈은 어쩌고요? 만수. 돈은 내가 알바해서 벌게. 등록금이랑 애들 학비 내가 잠 줄여서라도 마련할게. 아내. 돈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학교는 어떻게 다닐 건데? 화장실은요? 밥은? 만수. 그래서 말인데 당신이 좀 도와줘. 내가 학교 가서 자리 잡을 때까지만. 아내. 여보, 나도 늙었어. 내 몸 간수하는 것도 버거워. 당신 휠체어 밀고 그 넓은 캠퍼스를 어떻게 다녀요? 그리고 애들은 누가 돌보고? 만수. 애들 다 컸잖아. 전애들 이제 밥하고 빨래하고 다 하잖아? 근데 나 이대로 얼굴 없는 기술자로 살다 죽긴 싫어. 내 이름으로 된 도면 한 장은 남기고 죽어야지. 나 머리 좋은 거 당신도 봤잖아. 수능 모의고사 풀어봤는데 나 서울대 갈 점수 나와. 진짜야. 만수 씨의 눈빛은 15층 비계 위에서 작업을 지시하던 그때처럼 형형했습니다. 아내는 한숨을 내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꿈도 야무지네 이 양반이. 올라가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 했는데 아이고 이제 좀 먹고 사나 보다 했는데 남편이 미쳐가고 있네. 일을 어쩌나. 하지만 아내는 알았습니다. 이 남자는 한번 한다면 하는 남자라는 것을. 한번 크게 실패를 해봐야 정신을 차리겠지. 당신이 대학을 간다고? 4년 동안? 나 없으면 혼자서 용변도 못 보는 사람이 대학은 무슨. 그냥 우리 이러고 살자, 응? 당신 벌고 나 벌면 이제 아이들 뒷바라지 조금만 더 하면 우리 해방이잖아? 애들 내 그만큼 고생하며 키웠으면 나도 이제 좀 살자. 하지만 남편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수능 시험장 앞. 2001년 11월 찬 바람이 부는 고사장 앞. 아내 영숙 씨가 휠체어를 밀고 들어갑니다. 주변에는 앳된 고3 학생들과 재수생들이 가득합니다. 머리가 희끗한 만수 씨가 등장하자 사람들의 시선이 쏠립니다. 학생 1. 저 아저씨는 뭐야? 감독관인가? 학생 2. 아니, 수험표 달고 있는데. 와, 만학도인가 봐. 만수 씨는 사람들의 시선을 무시하고 고사장으로 들어갑니다. 책상이 너무 낮아 휠체어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감독관이 당황합니다. 감독관. 수험생분, 불편하시면 교탁 옆에 따로 자리를 마련해 드릴까요? 만수. 아닙니다. 그냥 책상 밑에 벽돌 2개만 그어주세요. 그 정도면 됩니다. 만수 씨는 익숙하게 책상 높이를 맞추고 시험지를 기다립니다. 1교시 언어, 영역. 2교시 수리, 영역. 수학 시험지를 받아든 만수 씨의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만수. 속으로 반갑다. 벡터, 행렬, 미적분. 현장에서 매일 보던 놈들이 여기 다 모여있네. 문제는 술술 풀렸습니다. 특히 공간 도형 문제는 계산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건물을 3D로 돌려보면 단면도가 훤히 보였으니까요. 4교시 과학탐구 물리시간 킬러 문항이라는 19번 문제. 용수철과 도르래에 연결된 물체의 역학적 평형을 묻는 문제입니다. 학생들은 머리를 싸매고 끙끙대지만 만수 씨는 코웃음을 칩니다. 만수. 속으로. 이거 인장강도 계산 잘못하면 줄 끊어지는데 출제자가 현장을 모르네. 답은 3번. 힘의 모멘트가 0이 되는 지점은 여기밖에 없어. 시험이 끝나고 나오는 길. 아내가 핫팩을 건넵니다. 아내. 여보. 고생했어. 잘 봤어? 만수. 하늘을 올려다보며 잘 봤어. 여보. 나 아무래도 수석할 것 같다. 아내. 아이고, 이 양반이. 허풍은 여전하네. 하지만 그것은 허풍이 아니었습니다. 합격자 발표. 2002년 1월 한국대학교 건축공학과 합격. 장학생 선정 4년 전액 장학금. 모니터 화면을 보던 만수 씨와 아내, 그리고 4명의 아이들이 환호성을 지릅니다. 철수. 와, 아빠 진짜 해냈어. 한국대면 우리나라 최고잖아요. 영희. 아빠, 그럼 이제 대학생 오빠 되는 거야? 만수. 오빠는 무슨, 큰형님이지. 만수 씨는 아내의 손을 꼭 잡습니다. 만수. 여보,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이제부터가 진짜 전쟁이야. 당신이 내 다리가 되어줘야 해. 대신 내가 약속할게. 졸업할 때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도장 파서 당신 손에 쥐어줄게. 아내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만수 씨의 말대로 합격은 끝이 아니라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20살 파릇파릇한 아이들과 54살의 휠체어 탄 아저씨, 그리고 험난한 캠퍼스의 언덕길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똥냄새 나는 강의실 철학자. 2002년 3월 한국대학교 공과대학 캠퍼스. 꽃샘추위가 매섭게 불어닥친 3월의 캠퍼스. 젊음의 열기로 가득해야 할 교정이지만 만수 씨에게 이곳은 또 다른 공사판, 아니 그보다 더 험난한 산악지대입니다. 한국대학교 공대는 악명 높은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동 휠체어가 귀하던 시절 수동 휠체어에 앉은 70kg의 만수 씨를 미는 건 온전히 아내 영숙 씨의 몫입니다. 영숙 씨의 이마에 송글송글 땀이 맺힙니다. 쉰을 바라보는 나이, 그녀의 무릎도 성할 리 없습니다. 가파른 아스팔트 언덕길을 오르며 거친 숨을 몰아쉽니다. 지나가던 학생들이 힐끔거립니다. 저 아줌마는 뭐야? 저 아저씨가 신입생이래? 수근거림이 등 뒤에 꽂히지만 부부는 들리지 않는 척 앞만 보고 갑니다. 만수. 바퀴를 손으로 함께 굴리며 여보, 미안해. 내가 전동 휠체어 빨리 살게. 이번에 알바비 들어오면 그거부터 사자. 아내. 숨을 헐떡이며 됐어. 운동되고 좋네 뭐. 당신 기죽지 마요. 어깨 펴. 당신은 장학생이잖아. 강의실에 도착하자 분위기가 싸늘해집니다. 파릇파릇한 20살 신입생들이 왁자지껄 떠들다가 만수 씨가 들어오자 썰물처럼 조용해집니다. 누구도 만수 씨 옆자리에 앉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는 맨 앞줄 책상 하나를 치우고 휠체어를 주차합니다. 마치 외딴 섬 같습니다. 1교시 구조 역학 개론 시간. 강단에 선 사람은 깐깐하기로 소문난 박 교수입니다. 그는 출석부를 부르다 만수 씨의 이름에서 멈칫합니다. 김만수. 자네가 그 만학도인가? 만수. 네. 91학번. 아니 영희학번 신입생 김만수입니다. 안경 너머로 훑어보며. 나이가 꽤 있으신데 여기는 취미로 다니는 문화센터가 아닙니다. 기초가 없으면 따라오기 힘들 텐데 각오는 되어 있나? 만수. 걱정 마십시오. 기초 공사는 누구보다 튼튼하게 했습니다. 박 교수. 말은 청산유수군. 두고 보지. 수업이 시작됩니다. 언제 봤다고 반말이래? 아내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마도 만수 씨도 노 교수에게 화가 나 있었습니다. 초면에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 건지, 아무리 자신이 나이가 많아도
만수는 누가 봐도 환갑에 가까운 나이가 아니겠습니까? 아들뻘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꼭 저렇게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칠판 가득 복잡한 수식이 채워집니다. 학생들은 필기하느라 정신이 없지만 만수 씨는 팔짱을 끼고 칠판을 노려봅니다. 그의 눈에는 수식이 아니라 힘의 흐름이 보입니다. 박 교수가 묻습니다. 박 교수, 자, 이 단순보에 집중하중이 가해질 때 최대 힘 모멘트가 발생하는 지점이 어디지? 학생들은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정막이 흐르는 가운데 만수 씨가 무심하게 툭 던집니다. 만수, 중앙이지요. 박 교수, 눈썹을 치켜뜨며 자네, 계산도 안 하고 찍나. 근거는? 만수, 찍은 게 아닙니다. 양쪽에서 똑같이 잡아주는데 가운데를 누르면 당연히 허리가 제일 아프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짐 질 때도 허리가 제일 휜다는 건 상식입니다. 강의실 곳곳에서 푸파는 웃음이 터집니다. 박 교수의 표정이 일그러집니다. 박 교수, 허리? 지금 공학 시간에 인체 신비를 논하나? 자네, 용어부터 똑바로 쓰게. 여기는 현장이 아니야. 만수 씨는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정답을 말하고도 무식하다는 소리를 들으니 속이 뒤집힙니다. 하지만 참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새 점심시간. 화장실의 굴욕. 오전 수업이 끝나고 점심시간. 아내는 식당 오전 파트를 뛰러 갔습니다. 만수 씨는 혼자 남았습니다. 문제는 생리현상입니다. 아침에 마신 커피가 화근이었습니다. 배가 살살 아파옵니다.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장애인 화장실로 향합니다. 그런데 문이 잠겨 있습니다. 안에서 킬킬거리는 웃음소리와 담배 냄새가 새어나옵니다. 만수, 문을 두드리며 저기요, 학생, 안에 누구 있어요? 급해서 그런데 좀 나와줄래요? 안쪽, 학생, 짜증 섞인 목소리로 아씨, 똥 싸요. 딴 데 가세요.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셋이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만수 씨는 다른 층으로 이동하려 엘리베이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점심시간이라 엘리베이터는 10,000원입니다. 휠체어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집니다. 괄약근의 한계가 찾아옵니다. 54살 먹고 바지에 실례를 하게 생겼습니다. 눈앞이 노랗게 변하는 순간 누군가 휠체어 손잡이를 잡습니다. 낯선 학생. 아저씨, 급하세요? 저쪽 교직원 화장실 쓰세요. 제가 문 따드릴게요. 덥수룩한 머리에 뿔테 안경, 체크무늬 셔츠를 입은 남학생입니다. 그는 만수 씨를 밀고 쏜살같이 교직원 화장실로 달립니다. 청소 도구함에서 열쇠를 꺼내 문을 열어주고 휠체어에서 변기로 옮겨 앉는 것까지 능숙하게 도와줍니다. 잠시 후 화장실 앞 벤치, 만수 씨는 개운하면서도 민망한 표정으로 나옵니다. 남학생은 벤치에 앉아 삼각김밥을 까먹고 있습니다. 만수, 고맙네. 자네 아니었으면 내가 큰 망신을 당할 뻔했어. 이름이 뭔가? 남학생, 건축과 3학년 강준호입니다. 만수, 3학년. 근데 왜 1학년 건물에 있어? 준호. 아, 제가 근로 장학생이라서요. 시설관리 알바하고 있어요. 만수 씨의 눈이 반짝입니다. 근로 장학생. 그렇다면 돈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방금 휠체어를 다루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만수, 자네, 혹시 알바 하나 더 할 생각 없나? 준호, 네. 무슨 알바요? 만수, 내 다리가 되어주는 알바. 학교에서 내 휠체어 밀어주고 화장실 가는 거 도와주고 밥같이 먹어주는 일. 시급은 학교 근로 장학금의 2배 쳐주지. 어때? 준호의 눈이 삼각김밥보다 더 커집니다. 2배라니. 기숙사비와 생활비에 허덕이던 그에게는 거절할 수 없는 제안입니다. 준호. 하겠습니다. 무조건 하겠습니다. 근데 아저씨, 아니 선배님, 돈 많으세요? 만수, 씩 웃으며, 많지는 않은데 내 몸 편하게 할 돈은 있어. 대신 조건이 하나 있다. 준호, 뭔데요? 만수, 나한테 형님이라고 불러. 선배님, 아저씨 다 빼고 그냥 형님. 콜. 준호, 머뭇거리다가 콜. 형님. 그날부터 만수와 준호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준호는 만수 씨의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아내 영숙 씨는 비로소 허리를 펴고 쉴 수 있게 되었고, 만수 씨는 든든한 조수를 얻었습니다. 준호는 이론에는 빠삭하지만 실전 경험이 전무한
전형적인 책상 물림 공대생이었습니다. 만수 씨에게는 최고의 파트너였지요. 2주 뒤 재료 역학 강의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박 교수가 칠판에 난해한 문제를 적어놓고 학생들을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박 교수, 이런 기본도 못 풀면서 공학도가 되겠다고? 너희들 수능 점수가 아깝다. 10분 준다. 이 캔틸레버 구조물이 견딜 수 있는 임계하중을 계산해내라. 못 풀면 전원 감점이다. 학생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복잡한 미분 방정식과 재료의 탄성 계수를 모두 고려해야 하는 고난도 문제입니다. 준호도 옆자리에서 머리를 쥐어뜯고 있습니다. 준호, 속삭이며, 형님, 이거 풀 수 있어요? 이거 대학원 수준 문제예요. 공식 대입할 게 너무 많아요. 만수 씨는 팔짱을 끼고 칠판을 봅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이 돌아갑니다. 길이가 3m, 재질은 강철, 단면적은. 만수 씨의 눈에는 칠판의 그림이 휘어지는 게 보입니다. 그는 노트 귀퉁이에 쓱쓱 그림을 그립니다. 수식은 없습니다. 화살표와 숫자 몇 개가 전부입니다. 만수, 준호에게 쪽지를 밀며, 야, 준호야, 답 15.3kN. 준호, 네. 형님, 계산도 안 하셨잖아요. 만수, 잔말 말고 적어. 그리고 이유는 이렇게 써. 전달력이 문제가 아니라 고정단벽에 박힌 부분의 모멘트가 한계치를 넘는다. 준호는 반신반의하며 손을 듭니다. 준호, 교수님, 정답 15.32입니다. 박 교수가 흠칫 놀랍니다. 정답입니다. 그것도 소수점까지 정확합니다. 박 교수, 강준호? 자네가 웬일인가? 저번 학기 재수강생 주제에 나와서 풀이 과정을 적어보게. 준호가 쭈뼛거리며 나갑니다. 칠판 앞에 선 그는 막막합니다. 만수 형님이 가르쳐준 건 답뿐이지 풀이 과정이 없으니까요. 그는 만수 씨가 말한 대로 적습니다. 계산, 생략, 고정단 모멘트 파괴가 지배적임. 박 교수, 장난하나? 계산 생략이라니? 어떻게 계산도 없이 모멘트 파괴라는 걸 알지? 준호, 식은땀을 흘리며 만수 씨를 쳐다봅니다. 그때 만수 씨가 휠체어 브레이크를 풀고 스르르 앞으로 나옵니다. 만수,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강의실의 시선이 집중됩니다. 만수 씨는 칠판 앞에 멈춰섭니다. 높아서 손이 닿지 않자 박 교수에게 정중히 요청합니다. 만수, 교수님, 아래쪽에 써도 되겠습니까? 박 교수가 고개를 끄덕이자 만수 씨는 분필을 잡습니다. 만수, 이 문제는 공식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쇠젓가락을 벽에 꽂고 끝을 누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젓가락이 휘어지다가 어디가 부러질까요? 끝부분, 중간, 아닙니다. 벽에 박힌 뿌리 부분이 부러집니다. 만수 씨는 칠판에 힘의 분포도를 그립니다. 붉은색 분필로 고정단 부위를 진하게 칠합니다. 만수, 이 빈빔의 춤 높이 300mm입니다. 철의 항복 강도를 고려했을 때 지렛대 원리로 계산하면 암산으로도 나옵니다. 15.3이 넘으면 뿌리가 뽑힙니다. 복잡한 미분은 현상을 설명하는 도구일 뿐이지 현상 그 자체는 아닙니다. 정적, 300명의 학생과 박 교수가 멍하니 만수 씨를 바라봅니다. 그것은 책 속에 죽은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펄떡거리는 살아있는 지식이었습니다. 박 교수, 헛기침을 하며 답은 맞다. 하지만 자네 방식은 너무 직관적이야. 학문은 엄밀해야 해. 만수, 교수님, 건물이 무너지는 건 0.1초입니다. 엄밀하게 계산하는 동안 사람은 깔려 죽습니다. 공학자는 계산기보다 빨라야 합니다. 위험을 느껴야 하니까요. 그날 수업이 끝나고 만수 씨의 휠체어 주변으로 학생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형님, 아까 그거 뭐예요? 진짜 짱이던데요? 선배님, 저 이것 좀 가르쳐 주세요. 만수 씨는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입니다. 뒤에서 휠체어를 밀던 준호가 어깨를 으쓱하며 말합니다. 준호, 비키세요. 비켜. 우리 형님 화장실 가셔야 한다고요. 강의실에 웃음꽃이 터집니다. 만수 씨는 더 이상 외딴 섬이 아닙니다. 똥냄새 나는 휠체어의 철학자, 캠퍼스의 새로운 스타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빛이 있으면 어둠도 있는 법. 이 훈훈한 분위기를 싸늘하게 지켜보는 시선이 있었으니 바로 같은과 동기이자 콧대 높은 재벌 3세 민혁이었습니다. 유령 설계사와 아바타, 학교, 학생, 식당, 점심시간, 시끌벅적한 식당,
만수와 준호는 구석자리에 앉아 2,500원짜리 학식을 먹고 있습니다. 준호의 표정이 밥알을 씹는 건지 모래를 씹는 건지 어둡습니다. 만수, 밥 먹는데 표정이 왜 그 모양이냐? 반찬이 맛없냐? 준호, 한숨을 푹 쉬며 형님, 저 아무래도 이번 학기 마치고 휴학해야 할 것 같아요. 만수, 휴학. 왜? 준호, 등록금도 등록금인데 생활비가 바닥났어요. 알바 2개 뛰는데도 월세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네요. 형님 휠체어 밀어주는 알바비로 겨우 버티고는 있는데 다음 학기는 무리일 것 같아요. 만수,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돈 때문이라고? 쯔쯔. 야, 공대생이 돈 없어서 공부를 못한다는 게 말이 되냐? 기술 뒀다 뭐 할래? 국 끓여 먹을래? 준호, 기술이요? 아직 3학년이라 자격증도 없고 어디 써주지도 않아요. 노가다라도 뛰어야 하나. 만수, 노가다? 몸 쓰는 건 내가 못하지만 머리 쓰는 노가다는 우리가 최고 아니냐? 야, 너 캐드랑 3D 모델링 잘하지? 준호, 그거야 뭐. 과제하느라 밤새워서 도가 텄죠. 근데 그건 누구나 다 하잖아요. 만수, 누구나 다 하지만 제대로 하는 놈은 없어. 나랑 동업하자. 준호, 동업이요? 만수의 자취방, 가족들이 사는 집. 저녁, 만수 씨의 좁은 방에 준호가 초대되었습니다. 방 안가득 쌓인 전공 서적과 벽에 붙은 도면들을 보고 준호는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만수는 컴퓨터를 켜고 비밀 폴더 하나를 엽니다. 만수, 이거 봐라. 내가 그동안 아름아름 해오던 구조 검토 알바다. 건당 30만 원에서 50만 원 받았다. 준호, 눈이 휘둥그레지며 와? 형님, 이걸 혼자 다 하셨어요. 근데 왜 동업을? 만수, 내가 손이 느리잖아. 독수리 탑업으로 이거 치려면 밤을 새워야 돼. 그리고 결정적으로 내가 영어를 못해. 요즘 의뢰 들어오는 것들은 다 영어로 된 시방서 설계 설명서가 붙어 있더라. 준호, 아, 만수, 너는 손 빠르고 영어 잘하고 나는 구조 보는 눈 있고 우리가 합치면 이건 천하무적이야. 이제부터 우린 팀이다. 내가 사장, 너는 김대리 해라. 준호, 피식 웃으며 김대리요? 제 성은 강씨인데요. 만수, 밖에서는 내가 나서는 거 비밀로 해야 되니까 내가 내 아바타가 되는 거야. 거래처 미팅 나가거나 전화 받을 때 내가 다 처리해. 수익은 6대4. 어때? 준호, 6대4요? 형님이 6? 당연하지. 기술은 내가 다 되는데 싫으면 말고. 준호, 아닙니다. 충성. 김대리, 뼈를 묻겠습니다. MJ 구조 기술의 탄생. 두 사람은 건축 커뮤니티와 프리랜서 마켓에 프로필을 올렸습니다. 팀명은 MJ 구조 솔루션. 해결 못하는 구조 문제는 환불해드립니다라는 도발적인 문구를 달았습니다. 첫 번째 의뢰는 꽤 까다로운 건이었습니다. 청담동에 짓고 있는 고급 갤러리 건물의 나선형 계단 설계. 의뢰인 건축가가 계단 중간에 기둥을 하나도 안 받겠다고 고집을 피웁니다. 공중부양 형태로 3층까지 올라가야 하는데 구조 계산이 안 나와요. 도와주세요. 준호, 형님, 이거 미친 거 아니에요? 기둥 없이 3층 높이 나선 계단을 어떻게 만들어요? 이거 100% 무너져요. 못한다고 할까요? 만수, 도면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아니, 할 수 있어. 건축가가 뭘 원하는지 알겠네. 하늘로 승천하는 용처럼 보이고 싶은 거야. 멋지긴 하네. 준호, 멋지면 뭐해요? 중력을 거스를 순 없잖아요. 만수, 중력을 거스르는 게 아니라 이용하는 거야. 야, 너 인간의 척추뼈 본 적 있지? 척추가 기둥이 있어서 서 있냐? 뼈마디가 서로 물려서 버티는 거잖아. 계단판 하나하나를 척추뼈라고 생각해. 그리고 난간을 인대라고 생각하고. 만수 씨는 이면지에 쓱쓱 스케치를 합니다. 계단판 아래쪽에 눈에 띄지 않는 프리스트레스 와이어를 심어 미리 팽팽하게 당겨놓는 공법입니다. 만수, 이 와이어가 인대 역할을 하는 거야. 사람이 밟으면 와이어가 당겨지면서 계단길이 서로 꽉 물려. 하중이 걸릴수록 더 단단해지는 거지. 이거 모델링 돌려봐. 준호는 반신반의하며 3D 프로그램을 돌립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안전율 1.5 확보. 기둥 하나 없이 공중에 뜬 계단이 완벽하게 구조적으로 해석된 것입니다.
준호. 와? 형님 진짜 소름 돋아요. 이게 되네. 만수. 내가 말했지. 쇠는 거짓말 안 한다고. 빨리 보내. 입금 확인하고. 며칠 뒤 두 사람의 통장에 거금이 꽂혔습니다. 300만 원. 준호는 편의점 알바 3달치 월급을 한 번에 벌었습니다. 준호. 형님, 저 휴학 안 해도 돼요. 등록금 해결했어요. 만수. 자식, 호들갑은 이제 시작이야. 불청객, 민혁의 등장. 학교 휴게실. 준호가 신나서 만수 씨에게 커피를 대접하고 있는데 불청객이 나타납니다. 건축과 3학년 과대이자 국내 굴지의 건설사 태산건설 회장의 손자 최민혁입니다. 명품 옷으로 휘감고 다니며 교수들도 어려워하는 금수저 중에 금수저입니다. 민혁.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어이, 강준호. 요즘 얼굴 폈네. 똥냄새 나는 휠체어 밀고 다니더니 팁이라도 두둑하게 받았냐? 준호. 표정이 굳으며 말 조심해. 똥냄새 안 나거든. 그리고 우리 형님한테 예의 지켜. 네 아버지 뻘이야, 임마. 민혁. 선배, 푸아하. 야, 아빠 뻘 되는 아저씨가 1학년으로 들어왔으면 그냥 만학도 아저씨지 무슨 선배야? 내가 네 애비다, 이 자식아. 갑자기 만수 씨가 민혁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민혁이 깔깔 웃었습니다. 준호 얘기 못 들었냐? 그러니까 아저씨한테 말 조심하라고 녀석아. 됐고요. 거기까지 아시죠? 그리고 너 이번 교량 설계 공모전 나간다며? 준호. 나갈 거야. 왜? 민혁. 주제 파악 좀 해라. 내가 낀다고 될 자리가 아니야. 이번 공모전 우리 태산건설에서 후원하는 거 알지? 심사위원들이 다 우리 아버지 지인들이야. 흙수저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우승은 이미 정해져 있다고. 괜히 힘 빼지 말고 알바나 더 뛰어. 민혁은 마시던 커피잔을 준호의 테이블에 툭 던지듯 놓고 나갑니다. 만수 씨는 묵묵히 그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만수. 저 놈 누구냐? 준호. 최민혁이라고. 태산건설 회장 손자예요. 재수 없기로 유명해요. 형님 참으세요. 저런 놈이랑 엮여봤자 우리만 손해예요. 만수. 태산건설. 세상 참 좁네. 만수 씨의 눈빛이 차가워집니다. 태산건설. 바로 3년 전 비 오는 날 무리하게 작업을 강요하다 만수 씨의 두 다리를 앗아간 그 현장의 원청 업체이자 보상금 5천만 원을 던져주고 입을 닫게 했던 바로 그 기업입니다. 준호야. 네? 이번 공모전 무조건 나간다. 그리고 무조건 우승한다. 준호. 네. 하지만 아까 들으셨잖아요. 심사위원들이 다 쟤네 아빠 지인들이라는데 이미 내정된 거나 다름없어요. 만수. 심사위원들이 건설사 임원들이라고 했지. 그럼 놈들은 예쁜 다리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어. 바로 돈 아껴주는 다리다. 저 건방진 도련님 콧대를 내가 아주 납작하게 눌러주마. 공모전 준비 다윗과 골리앗. 제5회 대학생 교량 설계 공모전. 주제 친환경적이고 미적으로 아름다운 보도교 사람이 다니는 다리 설계. 민혁의 팀은 화려했습니다. 교수들의 자문을 받고 수백만 원짜리 재료비와 최신형 컴퓨터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들은 돈을 쏟아부어 화려한 곡선의 비대칭 사장교를 설계했습니다. 겉보기엔 예술작품 같았습니다. 반면 만수와 준호의 만수무강팀은 학교 구석진 실습실에서 컵라면을 먹으며 머리를 맞댔습니다. 준호. 아저씨, 민혁이네 팀 설계 안 봤어요? 장난 아니에요. 무슨 우주선같이 생겼어요. 야, 한 가지만 해. 아저씨라 했다가 형님이라 했다가 그냥 편하게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를게요. 자식, 그래. 너 편한 대로 불러. 우린 너무 평범한 거 아니에요? 평범. 다리의 본질이 뭐냐? 건너가는 거야. 그리고 안전한 거고. 쟤네 거 봐라. 예쁘긴 한데 집안 특성을 무시했어. 이 다리가 놓일 곳은 강하류야. 뻘밭이라고. 저렇게 무거운 걸 올리면 파이말뚝을 지하 50m까지 박아야 해. 돈 낭비야. 만수 씨가 제안한 것은 아치형 트러스교였습니다. 가장 고전적인 형태지만 만수 씨는 여기에 다이어트를 시켰습니다. 만수. 불필요한 살을 다 발라내. 뼈만 남겨. 대신 그 뼈를 하중에 흐르는 길목에만 배치해. 무게를 줄여야 뻘밭 위에 뜬다. 우리는 파일 없이 그냥 뜨는 다리를 만든다. 두 사람은 밤을 새워가며 설계를 다듬었습니다.
0.1m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만수 씨의 집요함에 준호는 혀를 내둘렀습니다. 대망의 발표회, 강당에는 태산건설 임원들과 교수들이 심사위원으로 앉아 있습니다. 민혁의 팀이 먼저 발표합니다. 화려한 CG 영상과 함께 멋진 다리가 화면에 펼쳐집니다. 민혁, 저희 조는 미학적 완성을 위해 비대칭 사장교를 채택했습니다.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것입니다. 심사위원 1, 디자인이 아주 혁신적이군요. 태산건설의 이미지와 잘 맞습니다. 민혁은 의기양양하게 웃으며 대기석에 있는 준호를 비웃습니다. 다음 차례 만수와 준호가 무대에 오릅니다. 준호가 마이크를 잡고 만수 씨는 휠체어에 앉아 무대 한편에서 묵묵히 지켜봅니다. 화면에 뜬 것은 뼈대만 앙상해 보이는 심플한 다리입니다. 여기저기서 실망스러운 탄식이 나옵니다. 심사위원 2, 너무 단순하지 않나요? 요즘 트렌드랑은 좀 안 맞는데. 그때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합니다. 저희 다리의 핵심은 아름다움이 아니라 경제성입니다. 심사위원님들, 민혁팀의 다리를 시공하려면 기초공사비만 20억이 듭니다. 연약 집안이라 파일을 박아야 하거든요. 심사위원들이 웅성거립니다. 특히 가운데 앉아있던 심사위원장 태산건설 기술 전무의 눈빛이 변합니다. 하지만 저희 다리는 무게를 3분의 1로 줄였고 하중을 넓게 분산시키는 매트 기초 방식을 썼습니다. 파일을 박을 필요가 없습니다. 공사비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민혁, 객석에서 벌떡 일어나며 이봐, 우리도 집안조사 다 했어. 요즘 기술로 파일 박는 게 뭐 대수라고. 준호, 파일 박는 소음과 진동은요? 그 주변은 철새 도래지입니다. 환경단체 민원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는 소음도 진동도 없습니다. 준호는 만수 씨가 가르쳐준 대로 시뮬레이션 결과를 띄웁니다. 경제성, 환경성, 안전성, 모든 지표에서 만수팀의 압승입니다. 심사위원장인 전무가 마이크를 잡습니다. 학생 말이 맞네. 거기 뻘밭이라 파일 박다 보면 민원 때문에 공사 중단돼. 아주 실용적이고 영리한 설계야. 이거 누가 설계했나? 준호가 휠체어에 앉은 만수 씨를 가리킵니다. 저희 팀의 리더 김만수 씨입니다. 전무의 시선이 만수 씨에게 꽂힙니다. 만수 씨는 전무를 보며 여유롭게 고개를 까딱해 보입니다. 그 눈빛은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어떻습니까? 현장 밥 먹은 사람의 눈은 못 속입니다. 사회자, 제5회 대학생 교량 설계 공모전 영예의 대상은 만수무강 팀입니다. 와, 함성이 터집니다. 준호가 펄쩍펄쩍 뛰며 만수 씨를 껴안습니다. 만수 씨도 휠체어 위에서 주먹을 불끈 줍니다. 만수, 눈시울이 붉어지며 해냈다. 우리가 해냈어, 준호야. 아저씨, 상금 3천만 원이에요. 이제 등록금 걱정 끝났어요. 보복의 시작. 상을 받고 한 2주가 흘렀을까요? 캠퍼스에서 두 사람 앞을 민혁이 가로막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습니다. 민혁, 비꼬는 투로 축하합니다. 아주 감동적인 스토리 쓰셨네. 장애인 특별 전형으로 상 받은 기분이 어때? 준호, 야, 최민혁, 말 조심해. 우린 실력으로 받은 거야. 민혁, 실력. 하, 그래. 실력 좋으니까 돈도 많겠네? 만수 씨, 좋은 날에 죄송한데 전화 좀 받아보시죠. 회사에서 연락이 올 겁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만수 씨의 낡은 폴더폰이 울립니다. 낯선 번호입니다. 여보세요? 수학이 넘어, 남자. 건조하고 딱딱한 목소리. 김만수 씨 되십니까? 여기 태산건설 법무팀입니다. 만수, 태산건설이요? 무슨 일로? 수학이 넘어, 남자. 귀하가 2년 전 우리 현장에서 수령해 가신 재해 위로금 5천만 원에 대해 부당 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되어 통보드립니다. 만수, 표정이 굳어지며 네, 반환이라뇨?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건 사고 보상금으로 받은 건데 수학이 넘어, 남자. 저희가 내부 감사를 다시 해본 결과 당시 사고는 회사 책임이 아니라 김만수 씨의 중대 과실 및 작업 수칙 위반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본인 실수로 다쳐놓고 회사를 속여 돈을 타가신 거죠. 소장 내일 도착할 겁니다. 이자까지 합쳐서 준비하십시오. 뚜. 전화가 끊어집니다. 만수 씨의 손에서 휴대폰이 힘없이 미끄러져 떨어집니다. 아저씨, 왜 그러세요? 무슨 전화예요? 하얗게 질린 얼굴로 태산건설에서 돈을 돌려달란다. 5천만 원을 다 뱉어내래. 민혁,
옆에서 낄낄거리며 들었지? 대상 상금 3천만 원 받아봤자 5천만 원 뱉어내면 마이너스 2천이네? 어쩌냐? 휠체어도 팔아야겠네? 주제 파악 좀 하고 살지 그랬어. 감히 태산건설을 건드려? 민혁은 멍하니 있는 만수와 분노하는 준호를 비웃으며 유유히 사라집니다. 천국에서 지옥으로 단 1분 만에 추락했습니다. 만수 씨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마비된 다리를 내려다봅니다. 3년 전 그 지옥 같았던 날이 다시 떠오릅니다. 만수. 속으로 이놈들이 내 다리를 뺏어가더니 이제는 내 숨통까지 끊으려고 하는구나. 만수의 집. 그날 밤 만수 씨 집 밥상머리 분위기가 초상집 같습니다. 아내 영숙 씨는 부엌 구석에 앉아 소리 죽여 울고 있고 철수와 영희는 방에서 나오지 못합니다. 만수 씨는 돋보기를 끼고 법원에서 날아온 소장을 읽고 또 있습니다. 청구 취집히고 김만수는 원고 태산건설에게 기지급된 채에 위로금 5천만 원 미디에 대한 연 15%의 이자를 반환하라. 소장의 내용은 악랄하기 그지없습니다. 피고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으며 안전고리를 걸지 않고 무리하게 작업을 강행하다 실족하여 추락했다. 이는 전적으로 근로자의 중대 과실이다. 만수, 주먹으로 바닥을 내리치며 이 나쁜 놈들, 내가 실족을 해. 내가 안전고리를 안 걸어. 30년 목수밥 먹으면서 내가 제일 철저하게 지킨 게 안전인데 나를 아주 파렴치한 사기꾼으로 만들었어. 준호, 옆에서 같이 분노하며 아저씨, 이거 변호사 선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민혁이 그 자식 아주 작정하고 덤비는데요. 만수, 변호사. 돈 없어서 못 써. 그리고 변호사가 현장을 알아? 판사가 공구리를 알아?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다가 결국엔 합의하라고 할 게 뻔해. 준호, 그럼 어떡해요? 그냥 당해요? 상금 받은 거 다 뱉어내고 빚까지 지게 생겼는데 만수 씨는 휠체어를 돌려 벽에 붙은 낡은 도면들을 바라봅니다. 그의 눈빛이 서서히 매서워집니다. 그는 단순히 억울한 피해자로 남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이제 공대생이고 공모전 대상 수상자입니다. 만수, 준호야, 노트북 펴라. 준호, 네? 지금요? 만수, 그래, 우리는 변호사 안 쓴다. 대신 내가 제일 잘하는 걸로 싸운다. 놈들은 법으로 싸우자고 했지만 나는 과학으로 박살낼 거다. 내 변호인은 뉴턴이야. 증거, 수집, 며칠간의 밤샘. 두 사람은 학교 전산실과 도서관을 오가며 전쟁 준비를 합니다. 만수 씨는 3년 전 사고 당시의 모든 데이터를 긁어모읍니다. 기상청 과거 날씨 데이터, 병원 진단서에 기록된 골절 부위와 각도, 그리고 경찰서 정보 공개 청구로 받아낸 현장 감식 사진들. 준호, 아저씨 여기요. 사고 당일 강남구 풍속, 순간 최대 풍속 초속 25m였어요. 이 정도면 태풍급이에요. 크레인 작업 금지 기준을 훨씬 넘었어요. 만수, 좋아. 그리고 여기 사진 봐라. 바닥에 뒹구는 내 안전고리. 절단면이 칼로 자른 듯 매끄럽지.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알겠냐? 준호, 글쎄요. 그냥 끊어진 거 아닌가요? 만수, 쇠는 당겨서 끊어지면 엿가락처럼 늘어나면서 끊어져. 이걸 인장 파괴라고 해. 근데 이건 싹둑 잘렸어. 전단 파괴야. 즉, 엄청난 힘이 측면에서 때렸다는 증거야. 내가 고리를 안 걸었다는 놈들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게 이 사진 한 장으로 증명돼. 만수 씨는 칠판에 복잡한 수식을 적어 내려갑니다. 자유낙하 운동, 포물선 운동, 충격량 계산. 준호는 엑셀에 데이터를 입력하며 시뮬레이션을 돌립니다. 만수, 내가 떨어진 위치가 건물벽에서 5m 떨어진 지점이야. 15층 높이 45m에서 떨어져서 수평으로 5m를 날아가려면 초기 속도가 얼마나 나와야 할까? 준호, 계산기를 두드리며 초속 3m 이상 뛰어야 하는데요. 제자리 멀리 뛰기 선수 수준으로 도움닫기를 해야 가능해요. 작업 중에 누가 15층에서 멀리 뛰기를 해요? 만수, 바로 그거야. 내가 스스로 뛴 게 아니라면 외부에서 나를 쳤다는 거지. 질량 2톤짜리 거푸집 뭉치가 시속 40km로 나를 때려야만 이 궤적이 나와. 보고서가 완성되었습니다. A4 용지 50장 분량. 제목은 2001년 강남 아파트 건설 현장 추락 사고에 대한 물리학적 분석 및 시뮬레이션. 만수, 이제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에 힘을 실어줄 도장이 필요하다. 박 교수의 연구실. 만수 씨는 앙숙이었던 박 교수를 찾아갔습니다.
박 교수는 태산건설의 자문교수이기도 합니다. 박 교수, 보고서를 훑어보며 미간을 찌푸린다. 이걸 자네가 다 계산했나? 만수. 네. 준호 학생이 검산을 도와줬습니다. 교수님, 이 보고서 내용에 틀린 게 있는지 봐주십시오. 만약 틀린 게 없다면 감수 확인 도장 하나만 찍어주십시오. 박 교수, 나보고 태산건설을 공격하는 무기에 서명하라는 건가? 만 그 회사 자문이야. 연구비 지원받는 입장이라고. 만수, 교수님은 자문이기 전에 학자십니다. 강의 시간에 그러셨죠? 공학은 타협하지 않는다고. 팩트 앞에서 눈 감는 건 기술자가 아니라 사기꾼이라고. 제 계산이 틀렸습니까? 박 교수는 만수 씨의 눈을 피하지 못합니다. 보고서의 수식은 완벽합니다. 반박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는 한숨을 길게 내쉬더니 서랍에서 인주를 꺼냅니다. 자네, 정말 지독하군. 알았네. 대신 어디 가서 내가 시켰다고 하지 마. 난 그냥 학술적 검토만 해준 거야. 법원 조정실. 결전의 날, 조정실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한쪽에는 태산건설 법무팀 변호사 셋이 앉아있고 반대편에는 만수 씨 혼자 휠체어에 앉아 있습니다. 준호는 방청석에서 주먹을 쥐고 지켜봅니다. 태산건설 측에는 민혁도 와 있습니다. 팔짱을 끼고 비웃는 표정으로 앉아 있습니다. 조정위원장, 판사, 원고 태산건설 측 주장은 피고의 안전 수칙 위반으로 인한 사고이므로 보상금을 반환하라는 것이고 피고 김만수는 이를 부정하는 입장이군요. 원고 증거 있습니까? 변호사, 네. 당시 현장 소장의 진술서입니다. 김만수 씨가 안전고리를 걸지 않고 작업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목격자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만수, 손을 들며 이해 있습니다. 그 진술서들은 사고 직후 회사가 강요해서 쓴 것입니다. 저는 과학적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만수 씨가 두툼한 보고서를 이 위원장과 변호사 측에 건넸습니다. 변호사들이 서류를 보고 웅성거립니다. 변호사, 아니 이게 뭡니까? 무슨 수학 문제집도 아니고 이런 건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만수, 사람의 기억은 조작될 수 있어도 중력 법칙은 조작할 수 없습니다. 만수 씨는 준비해 온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합니다. 빔 프로젝터가 켜지고 사고 당시 상황이 3D 시뮬레이션으로 재현됩니다. 만수, 변호사님 말씀대로 제가 미끄러져서 떨어졌다면 저는 건물 바로 밑 하단에 떨어졌어야 합니다. 화면에 수직 낙하 궤적 표시하지만 실제 낙하 지점은 여기 5m 밖입니다. 실제 궤적 표시, 조정위원장. 안경을 고쳤으며 흥미를 보인다. 호, 만수. 이 궤적을 그리려면 외부에서 3000N의 힘이 가해져야 합니다. 당시 현장에서 그 힘을 낼 수 있는 건 오직 하나. 강풍에 흔들리던 크레인 자재뿐입니다. 즉, 회사가 강풍주의보를 무시하고 크레인을 가동한 것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변호사, 당황하며 그건 추정일 뿐이고 바람이 불어서 날아갔을 수도 있지. 만수, 사진 한 장을 띄우며 그럼 이 안전고리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절단면이 매끄럽습니다. 전단 파괴입니다. 제가 고리를 안 걸었다면 고리는 멀쩡했어야 합니다. 걸려 있었기 때문에 파이프가 뜯겨나가면서 고리가 잘린 겁니다. 이건 한국대학교 구조공학과 교수님이 감수하고 확인해 주신 내용입니다. 변호사들이 꿀먹은 벙어리가 됩니다. 민혁의 얼굴이 불그락불락해집니다. 민혁, 벌떡 일어나며 야, 너 지금 우리 회사가 거짓말한다고 하는 거야? 감히 누굴 가르치려 들어? 판사님, 저 사람 말 다 억지입니다. 그때 조정실 뒷문이 열리며 중환 신사가 들어옵니다. 태산건설의 기술 전무공모전 심사위원장입니다. 그만하게, 최민혁. 민혁, 전무님. 여긴 어떻게? 전무는 민혁을 제지하고 만수 씨 앞으로 걸어옵니다. 그리고 위원장에게 정중히 인사합니다. 전무, 죄송합니다, 판사님. 회사 내부 소통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 기술팀에서 이 보고서를 검토해 본 결과 피고 김만수 씨의 분석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전무님, 하지만 소송 가액이 시끄러워. 자네들은 변호사라는 사람들이 물리법칙 하나 제대로 반박 못하나? 망신도 이런 개망신이 없어. 전무가 만수 씨를 바라봅니다. 공모전 때 봤던 그 꼿꼿한 눈빛입니다. 김만수 씨, 당신 정말 무서운 사람이군. 공모전에서는 경제성으로 우릴 놀래키더니
법정에서는 물리학으로 우리 법무팀을 박살내는구만. 우리가 졌다. 만수, 담담하게.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진실을 밝히는 게 목적입니다. 알겠소. 소송 취하하겠소. 그리고 당시 우리 현장 관리 소홀로 인해 연구 장애를 입으신 점 회사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사과드리고 추가 위자료 지급하겠소. 이걸로 끝냅시다. 전무님, 할아버지한테 뭐라고 하시려고. 전무, 싸늘하게. 회장님 손자면 다야. 내가 사적인 감정으로 억지 소송 거는 바람에 회사가 언론에 두들겨 맞게 생겼어. 당장 김만수 씨한테 사과드려. 민혁은 분해서 몸을 부들부들 떨지만 전무의 호통에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숙입니다. 민혁, 죄송합니다. 법원 밖. 햇살. 만수 씨가 휠체어를 밀고 나옵니다. 뒤따라 나온 준호가 하늘을 향해 주먹을 찌릅니다. 준호, 아자, 우리가 이겼어요. 아저씨, 보셨어요? 민혁이 그 자식 표정? 똥 씹은 표정이던데요? 만수, 하늘을 올려다보며 긴 숨을 내쉰다. 후, 이제야 끝났구나. 아내 영숙 씨가 달려와 만수 씨를 껴안습니다. 여보, 고생했어요. 진짜 고생했어. 이제 우리 빚 없는 거지? 빚 없는 정도가 아니라 돈이 좀 생기겠는데? 여보, 오늘 저녁은 소고기다. 준호 너도 같이 가자. 세 사람은 휠체어를 가운데 두고 나란히 법원을 빠져나갑니다. 만수 씨의 휠체어, 바퀴가 햇살을 받아 반짝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패배자의 족쇄가 아니라 승리자의 전차 바퀴처럼 보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을 짓다. 다시 2년 뒤 한국대학교 학위 수여식. 캠퍼스에 벚꽃이 만발한 봄날. 학사모를 쓴 만수 씨 58세가 단상 아래 대기하고 있습니다. 옆에는 아내 영숙 씨와 훌쩍 자란 네 아이들, 그리고 만수 씨의 영원한 파트너 준호가 꽃다발을 들고 서 있습니다. 사회자. 다음은 공과대학 수석 졸업자입니다. 건축공학과 김만수. 단상 위로 휠체어가 올라가자 강당을 가득 메운 학생들이 기립박수를 보냅니다. 총장님이 허리를 굽혀 학위증을 건넵니다. 총장, 김만수 하고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당신은 우리 학교의 전설이자 후배들의 등불입니다. 만수 씨는 떨리는 손으로 학위증을 받아듭니다. 종이 한 장. 이 얇은 종이 한 장을 얻기 위해 흘렸던 피땀과 눈물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그는 객석의 아내를 바라보며 학위증을 높이 들어 올립니다. 아내는 손수건으로 입을 틀어막고 오열합니다. 스카우트 제의, 학교 휴게실, 졸업식이 끝나고 만수 씨를 찾아온 불청객이 있습니다. 태산건설의 전무입니다. 2년 전 소송 사건 이후 만수 씨의 팬이 된 사람입니다. 전무, 김 선생님, 졸업 축하드립니다. 제 제안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연봉 1억 5천. 거기에 기사 딸린 차량 제공. 우리 기술 고문으로 오십시오. 옆에서 듣던 준호가 침을 꿀꺽 삼킵니다. 준호. 형. 아니, 대표님. 1억 5천이래요. 기사도 준대요. 가시죠. 만수 씨는 웃으며 커피를 한 모금 마십니다. 만수. 전무님. 파격적인 제안은 감사합니다만 저는 대기업 체질이 아닙니다. 전무. 아니, 도대체 왜입니까? 돈도 명예도 다 보장해드리는데. 만수. 제가 태산건설에 가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수천억짜리 빌딩, 아파트 짓는 거 자문하겠죠. 근데 전무님, 그런 큰 건물들은 저 말고도 똑똑한 박사님들이 알아서 잘 짓습니다. 전무. 그럼 어디로 가시겠다는 겁니까? 만수. 저는 의사가 없는 곳으로 가려고요. 아파도 돈 없어서 병원 못 가는 집들,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데 수리비 무서워서 떨고 있는 사람들, 그런 건물들 고쳐주는 동네 의사 노릇이나 하렵니다. 전무는 멍하니 만수 씨를 바라보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웃습니다. 전무. 허허, 역시 못 말 일이군요. 알겠습니다. 대신 우리 회사가 해결 못하는 난공사가 생기면 그때는 자물쇠 두둑이 드릴 테니 도와주십시오. 이건 거절하지 마시고요. 만수. 그거야 환영이지요. 비싸게 부를 겁니다. 만수구조 안전연구소 개업. 서울변두리 허름한 상가 2층. 만수구조 안전연구소라는 간판이 걸립니다. 직원은 딱 2명. 소장 김만수, 그리고 실장 강준호. 사무실 안은 도면들로 난장판입니다. 준호가 전화를 받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준호. 네, 할머니.
벽에 금이 갔다고요? 비 오면 물 새고요? 네네, 지금 바로 출동합니다. 준호가 전화를 끊고 투덜거립니다. 준호, 아저씨, 아니, 소장님, 우리 진짜 이래도 돼요? 태산건설 갔으면 에어컨 빵빵한 사무실에서 결제나 하면서 살 텐데 맨날 달동네, 재래시장, 흙먼지 뒤집어 쓰고 이게 뭐예요? 만수, 안전모를 챙기며 잔소리 말고 장비 챙겨. 이 녀석아, 우리가 버는 돈이 쏠쏠하잖아? 지난주에 강남 빌딩 구조 검토해주고 받은 돈 다 어디 갔어? 준호, 그거야 소장님이 저번 달 동네 할머니 집 수리해준다고 자재비로 다 쓰셨잖아요. 무료 봉사도 정도껏 하셔야죠. 장애가 있으신 분이 어떻게 저렇게나 무력이 없을까? 정말 놀라워. 준호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만수, 야, 임마. 부자한테 돈 벌어서 가난한 사람 집 고쳐주는 거, 그거 의적 임꺽정 같은 거 아니야? 멋지잖아. 그리고 네가 고생이지, 임마. 너가 내 손발이 되어 이렇게 다녀주니 이런 일도 할 수 있는겨. 고맙다. 준호야, 눈물 나도록. 빨리 가자. 할머니 기다리신다. 현장. 낡은 주택. 지은 지 40년은 되어 보이는 낡은 단독주택. 할머니가 근심 가득한 얼굴로 서 있습니다. 할머니, 아이고, 소장님 오셨어? 동네 업자들은 집 다 허물고 다시 지어야 한다는데 그럴 돈은 없고. 만수 씨가 휠체어를 타고 집 구석구석을 살핍니다. 벽을 두드려보고 바닥에 귀를 대봅니다. 그리고 레이저 수평계를 띄웁니다. 만수, 할머니, 걱정 마세요. 집 안 무너집니다. 진짜요? 근데 벽이 쩍쩍 갈라지는데? 만수, 이건 집 문제가 아니라 뒤에 있는 축대가 밀려서 그래요. 집을 부술 게 아니라 뒤쪽 땅에 배수관만 하나 심어주면 끝납니다. 흙이 물을 머금어서 무거워진 거거든요. 물만 빼주면 다시 짱짱해집니다. 만수 씨의 진단에 따라 준호가 땅을 파고 배수관을 묻습니다. 공사비는 업자들이 부른 값의 10분의 1. 할머니는 연신 고맙다고 절을 합니다. 할머니, 아이고, 명의시네, 명의야. 집 살려주는 의사 선생님이네. 만수 씨는 땀을 닦으며 환하게 웃습니다. 화려한 마천루를 지을 때보다 지금 이 순간이 더 행복합니다. 그날 저녁, 만수의 집,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밥상에는 케이크가 놓여 있습니다. 오늘은 만수구조 안전연구소 개업 1주년이자 만수 씨가 첫 월급 제대로 된 정상금을 가져온 날입니다. 만수, 두툼한 봉투를 아내에게 내밀며 여보, 받아. 아내, 봉투를 열어보고 놀라며 어머, 여보, 너무 많은데요? 이번 달에 무리한 거 아니에요? 만수, 당신 기억나? 나 대학 합격했을 때 내가 한 약속. 아내, 약속. 졸업하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도장 파서 당신 손에 쥐어준다고 했잖아. 만수 씨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냅니다. 뚜껑을 열자 반짝이는 옥도장이 들어있습니다. 건축구조기술사 김만수. 나 지난달에 기술사 자격증 땄어. 이제 나 야매 아냐. 국가가 공인한 진짜 기술자야. 그리고 이 도장의 절반은 당신 거야. 당신이 내 다리가 되어주지 않았다면 이 도장은 없었어. 아내는 도장을 받아들고 눈물을 펑펑 쏟습니다. 남편의 똥기저귀를 갈며 버텼던 지난 5년의 세월이 보상받는 순간입니다. 철수, 술잔을 올리며 아버지 존경합니다. 저도 아버지처럼 훌륭한 기술자가 될게요. 만수, 그래, 건물을 짓든 인생을 짓든 원리는 똑같다. 기초가 튼튼하면 절대 안 무너져. 우리 가족, 그동안 기초 공사하느라 고생 많았다. 이제 튼튼하게 올릴 일만 남았다. 건배, 건배.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좁은 집을 가득 채웁니다. 벽에 붙어있던 낡은 신문지들은 이제 없습니다. 대신 깨끗한 도배지 위에 가족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엔딩. 현재 다시 첫 외대학교 강의실. 백발의 70대 노 교수 만수 씨가 강의를 마무리합니다. 학생 여러분, 세상에는 수만 가지의 공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평생을 바쳐 깨달은 가장 위대한 구조학 공식은 딱 하나입니다. 만수 씨가 칠판했습니다. 사람 사랑 무한대. 만수, 혼자 버티면 부러집니다. 하지만 서로 기대면 그 어떤 하중도 견뎌냅니다. 벽돌 한 장은 약하지만
서로 맞물린 아치는 천년을 갑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의 튼튼한 기둥이 되어 주십시오. 종소리가 울립니다. 학생들의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 만수 씨는 휠체어를 돌려 강의실을 나갑니다. 복도 끝에는 백발이 성성한 아내 영숙 씨와 중년이 된 준호가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 사람이 나란히 캠퍼스의 벚꽃 길을 걸어갑니다. 휠체어 바퀴 자국 위로 꽃이 피 흩날립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피어난 꽃. 늦게 피었기에 그 향기는 더 깊고 더 멀리 퍼집니다. 인생은 아름답습니다. 화면 페이드 아웃. 만수 씨가 설계한 수많은 건물과 다리들의 사진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간다.